네, 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증시는 대체로 오르거나 약보합 정도에 머무르며 지난 주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충격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유럽과 미국 증시는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먼저 밤새 유럽과 미국 증시 사정을 살펴주시죠. 네, 미국 다우 지수가 17,000대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비해서 1.5% 정도 하락한 겁니다. 나스닥 지수도 2.4% 정도 밀려서 4,6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유럽 증시의 충격이 좀 더 큽니다. 영국 FTSE 100 지수가 6,0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낙폭이 한 2.6% 가까웠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3% 안팎의 훨씬 더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어제 있었던 우리나 일본의 증시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아주 소폭입니다만 강보합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 가까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떨어졌다는 홍콩 지수도 거의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이것에 비하면은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는 아직까지 브렉시트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유럽과 미국은 증시 사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자산 시장 사정도 좋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렉시트가 계속된다면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덕분에 뉴욕의 원유 선물이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한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국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31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1파운드당 1.31달러 선까지 밀렸고요. 반면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폐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화와 함께 일본 엔화가 꼽히는데요. 일본 경제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만 일본이 2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순대외 채권국이고 또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이 있는 세계 2위의 외환 보유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자산이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달러당 102엔 초반까지 밀렸고요. 금도 역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1,324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그 증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증시가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 순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기관이 전체 매수세를 주도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밖에 일본 증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 기조가 이어진다면 오늘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밤새 브렉시트의 경제 충격 우려 때문에 모두 하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증시만 떨어졌을 뿐 게 아니라 영국의 신용 등급도 모두 떨어졌는데요. 밤새 스탠다드 앤 푸어스 또 피치 모두 영국의 신용 등급을 한두 등급 깎았는데 그만큼 향후 영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거죠. 이게 또 우려했던 게 영국계 자금이 이탈되는 게 또 우려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 가운데 영국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국계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약 36조 5천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물론 주가가 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또 상당 부분 달라졌겠습니다만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2,400억 원어치 가까이를 순매도했는데요. 영국계만 따져보면 거의 순매도가 없었고 오히려 약간 더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당국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제 하루 정도에서는 영국계 자금의 충격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상황이라는 게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영국과 미국의 증시가 모두 급락한 상태라서 계속해서 영국계 자금이 한국에 순매도하지 않고 버틸지 여부는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이시죠? 앞서 그 피치랑 무디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등급 전망을 내렸죠. 그 의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한 나라의 신용 등급이라는 건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 적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나라의 경제 사정 또 재정 사정 그리고 정치적인 의지를 고려했을 때 빚을 빌려줬을 때 제대로 갚겠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신용 등급을 2단계나 깎아서 더블 A 수준으로 내렸고요. 피치도 한 등급을 깎았습니다. 영국의 경제 사정, 또 재정 사정, 그리고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무디스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을 어제 바로 깎진 않았습니다만 등급 전망을 내렸습니다. 등급 전망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다가 특정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 신용 등급을 바로 깎겠다는 그런 사전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코스피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926.85로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네. 그 1900선을 아직 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결국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금이나 달러, N표시 자산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외국 투자 자금들도 예. 원화 표시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주요 증권사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정도까지만 올라도 예. 외국인 순매도가 4조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놨는데요.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가 발생할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그걸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예.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충격이 결정될 겁니다. 네, 주가가 급락한다고 하면 우리 증시 뭐 대비책은 어떻게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판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예.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파는 것이니까요. 다만 패닉 상태의 위기가 왔을 때는 몇 가지 비상 대응책은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서킷 브레이커 같은 제도도 있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매도, 예. 이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증시 패닉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린 건 아닙니다만 필요할 경우 증시 안정 펀드 같은 것을 조성해서 과도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1분도 안 남고 이제 약 20초 정도면 이제 개장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현장 상황을 이렇게 라이브로 이제 같이 보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초긴장 상태겠죠, 지금. 네, 아무래도 어제는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됐는데 네. 밤새 미국, 유럽 증시가 모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을 네, 것으로 생각이 지금 되네요. 9시가 지금 넘어갔는데요. 같이 이제 상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곧 이제 아무래도 수치가 이제 뜨겠죠. 네. 네, 지금 이제 수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 1920.98. 예, 어제에 비해서 소폭 내렸네요.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어젯밤과 새벽 사이에 네. 미국, 유럽 증시 약세에 비하면은 큰 충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좀 코스닥 지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예.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900선이 특별히 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네, 지금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했습니다만 환율이 아주 소폭 내린 0.1원 내린 1182원 선에서 개장이 됐군요. 근데 코스피의 낙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네요. 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충격이 덜했는데요. 예. 이 머리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밤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바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어제 2.4%나 상승했던 거하고는 예. 전혀 반대의 모습이네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려 심리가 예. 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브렉시트의 충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지금 시장에서 우세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지수가 계속해서 좀 빠르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요. 우리 증시 자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어제도 상승세를 계속을 했습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증시는 강보합이었지만 외국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억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예, 그 외국인들이 판 돈을 외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조금은 나타났던 거죠. 네. 물론 기관이 이걸 어느 정도나 방어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코스피가 19포인트 이상 내려서 지금 1900선 가까이까지 1907선까지 밀린 상태로 출발했군요. 네, 지금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김종수 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개장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